품에서 만들어 볼 건데 이때 엑셀 같은 경우는 인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요 지출 품에서 만들고 인쇄 조정하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엑셀 열어서 새 문서 다 열어두셨죠? 그 다음에 책이랑 만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78페이지 미리 보기 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A열 같은 경우는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 테두리가 들어오면 테두리 때문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열에 대한 열너비부터 1로 바꿔줄게요. A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1 쓰고 확인 눌러줄게요. 여기 A라는 글자 앞에 보세요, 선생님. 여기 A라는 글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그 다음에 1 쓰시면 돼요. 1 손으로 쓰세요. 숫자 1을 손으로 쓰세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행도 좀 떼줄 거거든요. 요거는 행 높이를 10으로 바꿔줄 거예요. 왼쪽에 1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클릭하시고 10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지금 여기는 열 높이가 1이었죠? 아, 아니지. 반대로겠다. 행 높이가 1이었고 여기가 10이었잖아요. 얘가 딱 그 10배거든요. 구하실 때 이게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나 픽셀 단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행 높이는 열너비의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비슷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자, 한 줄 떼고 지출 품위서를 여기 B3에서 시작할게요. 지출 품위서. 자, 그 다음에 지출 품위서 다음에 한 줄 떼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결제란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결제란은 건너뛰고 8번 행부터 사용인, 항목, 금액, 사용 목적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아래 B8에다가 사용인, 항목, 금액, 사용 목적, 참석 인원, 장소 기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높이와 열너비를 조절을 해줄게요. 열너비와 행높이를 조절한 뒤에
결제 담당 팀장 대표를 써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에 열 너비부터 위에 상단에 B열부터 J열까지 아니 J열은 너무 심했고 G열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B열부터 G열까지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임의로 열의 넓이를 조절할 거라 G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아래에서 세 번째 열 너비 클릭하시고 열의 넓이를 11 정도로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하는 거라서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넓게 해도 상관없고요. 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좁게 하셔도 돼요. B열부터 G열까지 드래그 11?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열너비 11. 네. 그럼 좀 넓어졌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행의 높이도 좀 높여줄 건데 왼쪽에 3번 행부터 2번 행부터 쭉 아래로 14번 행까지 2번 행부터 14번 행까지 드래그 해주고요. 역시 임의로 하는 거라서 더 잡아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참고로. 자, 2번 행부터 14번 행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해줄게요. 그리고 행의 높이는 20으로 해볼게요. 20.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됐나요? 출력 형태와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열너비와 행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쯤에다가 저희 테두리를 넣어주고 셀을 합칠 겁니다. 자, B8부터 앞에 보세요. B8부터 G14까지 블럭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됐나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자, 그럼 테두리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요게 셀이 나눠져 있죠. 얘를 한 줄 한 줄 한 행씩 셀을 합칠 거거든요. C8부터 G14까지 블럭을 잡고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이 옆에 항상 아래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 안에 전체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행별로 셀이 합쳐져요. 전체 병합 클릭해 줄게요. 그럼 범위 기준으로 행별로 셀이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출품위서 부분을 셀을 합쳐줄게요. 지출품위서 B3부터 G3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출품위서가 가운데 정렬됐죠? 자, 그리고 글자 크기와 모양을 바꿔줄 건데 요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맑은 고딕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굴림을 쓰시던가 아니면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다른 글꼴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색 파랑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중실선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글꼴에 보시면 요 세 번째 거 밑줄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면 이 아래 이중 밑줄 있어요. 요거 클릭해 주실게요. 굴림 18포인트 이중 밑줄. 그냥 제가 임의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응.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임의로 하는 거예요. 글자색 파랑색. 좀 더 아래로 마우스. 그렇죠. 좀 더 아래로 마우스 클릭. 실제로 일하실 때는 글자 크기나 이런 거 안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하세요. 대충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수정하시면 돼요. 그 대충이 어렵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요 E5부터 G6까지를 네 줄이어야 되겠군요. D5부터 G6까지를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D5부터 G6 두 줄의 4칸 블럭을 잡아줍니다. 잡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앞에 두 칸은 결제를 쓸 아니라 두 칸은 합쳐질 거거든요. D5부터 D6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D5에서 D6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모든 테두리 하고 앞에 두 칸만 잡고 병합하고. 네. 자, 그 다음에 결제 담당 팀장 대표 써주세요. 결제 담당 팀장 대표 써주세요. 오늘 뭔 날이길래 저렇게 신났을까, 저기는. 어머머머. 어머머머. 자, 다 쓰셨으면 여기 결제 담당 팀장 대표를 다시 블럭을 잡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줄 건데 이때 가운데 맞춤이 눌려 있거든요. 얘를 눌렀다가 다시 누르시면 한 번에 가운데 정렬이 되실 거예요. 요거 가운데 맞춤. 얘 말고 요걸로. 네. 이렇게 블럭 잡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요. 자, 그 다음에 결제만 이게 세로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D5셀을 클릭을 하고요. 맞춤 그룹에 보면은 가나가 삐딱하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얘가 방향을, 글자 방향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이름이 방향일걸요? 클릭하시고 새로 쓰기. 여기에다가. 아니. 여기서 해야죠. 가운데 맞춤 누르고. 이거 클릭, 새로 쓰기. I자예요? 이게 자, 어쨌든 결제 지금 쓰셨죠? 요거 세로로 바뀌었잖아요. 열의 넓이를 한 번에 줄일 거라서 D열과 E열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한 번에 줄여주겠습니다. 됐죠? D랑 E 사이 경계선 놓고 더블 클릭하면 그 열의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열 너비 조절해 주거든요. 그럼 결제가 좁아질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담당 아래 사인란의 높이는 좀 높아야 되니까 여기 6번에 6이랑 7번 사이에 올려놓고 아래로 임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높이를 높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부분을 좀 넓힐 거예요. C열 부분을. 이거 많이 좁아졌잖아요. 대신 C열을 좀 넓힐게요. 위에 상단에 C랑 D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확 넓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부분은 조금 높이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3번과 4번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것도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이 부분에 결제란 담당 팀장 대표 부분에 색을 좀 넣을 거라서 D5에다가 클릭하고, 그러니까 결제에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담당 팀장 대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서로 떨어져 있어도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요. 했나요? 그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 색 이용해서 페인트 통이 채우기예요. 클릭해서 색깔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때 흑백으로 인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회색으로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했고요. 왼쪽 부분에도 역시 사용인부터 기간까지 블럭을 잡고 채우기색 이용해서 회색 채우는데 이때 그림 눌러주시면 빠르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높이를 살짝만 더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높이를 살짝만 높일게요. 8번부터 14번행까지 드래그하고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하시고 행의 높이를 30 정도로 바꿔주죠. 왼쪽에 8번부터 13번행까지 드래그하고 14번인가? 컨트롤 키가 뭐예요, 선생님? 그렇죠. 그거죠. 그거 누른 상태에서 요거 담당 팀장 대표 클릭. 클릭. 팀장도 클릭. 대표도 클릭. 그럼 컨트롤 떼고 그다음에 여기 아니야. 눌렀던 거 또 누르지 말아요. 눌렀던 거 또 누르는 거 아니에요. 색깔 보고 구분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지금 블럭 잡혀 있는 거예요. 색깔 넣고 싶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 세우기 세.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담당 클릭.
팀장 클릭, 대표 클릭. 네, 그 다음에 컨트롤 떼고 채우기세 옆에 화살표 눌러서 색깔 넣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안 눌렸어요. 다시 눌러주세요. 그다음 여기도 블럭을 잡고 같은 색깔 넣을 거니까 그냥 그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책이랑 똑같이 하지 않냐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긴 한데 책에 나와 있긴 해요.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폼 나왔을 때 모양만 이쁘면 되죠. 자,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인쇄 영역을 좀 잡아줄 건데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좀 굴려줄게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게. 이게 다 보이셔야 돼요. 기간까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GR 옆에 요 HR 있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열과 같은 열의 여백을 조금 만드는 편이에요. 문서의 끝부분에. 그래서 요거 H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1 합니다. 그리고 확인. 네, 열너비 1로 할게요. 자, 1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1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 끝까지 H15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문서 만든 부분 폼을 다 블럭 잡으시면 돼요. A1부터 H15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 올라가시면 되죠. 휠을 굴리시면 돼요. 휠이 뭐죠, 선생님? 그렇지. 걔를 그 위로 굴리면 위로 올라가잖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하셨나요? 위에 메뉴? 그럼 거기 안에 인쇄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 인쇄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줄게요. 앞에 보세요. 인쇄 영역 클릭, 인쇄 영역 설정 클릭. 자, 이거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범위 잡은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쪽에 다른 셀에 글자가 써져 있다. 그럼 이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만 인쇄되게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인쇄하는 영역을 일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쇄하는 영역을 꼭 잡아주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인쇄할 때 좀 깔끔하고 그 여백 같은 거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인쇄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나요? 인쇄 영역 설정 클릭. 이제 인쇄를 한번 눌러줄 건데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인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내가 만든 폼이 보이는데요. 만들었을 때 한 번에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두 페이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백이 훨씬 크고 왼쪽이 작아요. 이게 중앙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왼쪽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중앙에 오면서 지금 여기 선생님은 또 여기가 잘렸거든요. 이 잘리지 않게 조절을 해줄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있어, 선생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쇄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왼쪽에 보시면 내가 이걸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를 먼저 정하면 돼요. 저희는 인쇄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그대로 할게요. 되어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지 설정이라고 파란색 글씨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거 클릭. 그럼 페이지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백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맨 아래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 가로의 체크, 세로의 체크를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중앙으로 와요. 아, 근데 선생님 나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꼴배기 싫어. 얘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왼쪽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백 클릭하시고 요거 세로의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와요. 중앙만 잡아줍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지금 선생님 제가 아까 요거 잘리신 분도 있다 그랬죠? 왜 잘리냐면 잠깐만요. 작업을 할 때 열의 넓이를 좀 더 넓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대표 칸이. 그럴 경우에 여기 왼쪽에 맨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마지막 사용자 지정 여백 있고 그 아래쪽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거기 안에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제 아무리 넓게 만들었어도 확 좁아져요. 여기 옆에 대표가 안 잘리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인쇄하실 때 선생님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옆에가 다른 페이지로 나와요. 한열로 만들었는데 다른 페이지로 나와요. 그러면 얘 해주시면 한 번에 한 페이지 안에 나와요. 대신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글자 크기가 좀 작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아래다가 1이라는 페이지 번호를 좀 넣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 설정 다시 클릭하시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머리글, 바닥글 클릭. 자, 머리글이 위에 들어가는 거고 바닥글이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아래 넣을 거기 때문에 바닥글에 없음 클릭하시고 페이지 1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한글로 페이지 1이라고 써져요. 이때 선생님 저는 페이지랑 글씨는 안 써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바닥글 편집이라고 있으시죠? 요거 클릭을 하면 여기에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하고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뜻하고요. 그리고 end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번호 명령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우면 안 되고 앞에 페이지라는 글씨만 지워주시고 양옆에 바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바 넣어서 빼기 빼기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1 양옆에 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라는 글씨는 지워주고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닥에 편집이 들어갔어요.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 얘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우고. 요것만 지우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띄어쓰기 이게 붙어 있으면 명령어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띄어쓰기 하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도 클릭하고 하는 거죠. 네, 클릭하고 빼기 또 쓰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줘요. 여기 빼기 들어갔죠? 네. 확인 여기 옆에 클릭. 요거 체크 풀고 가로만 체크. 가로 체크. 확인. 확인.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뒤에다, 앞에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번. 네. 그리고 빼기 써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웬만큼 문서 만드실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고요. 다른 거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